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 그렇게 덥다가 갑자기 단풍이 들더니 이제 순식간에 단풍도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에 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래도록 집착해왔던 주제가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이야기입니다. 광장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정말 이 광장이 일제가 훼손한 역사를 복원한 역사적인 공간일까요? 역사를 감정적으로 보면 역사가 소설로 변합니다. 광화문 광장과 관련해서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 소설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총독부가 만든 역사를 복원해버린 광화문 광장입니다. 만 4년 전인 2020년 11월 18일 김학진 당시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은 서울시 의회에 출석해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를 시작했던 당시 박원순 시장은 사망으로 유고 상태였죠. 김 부시장은 병가 중이던 당시 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1부시장을 대리한 서울시장 권한대행 직무대리였습니다. 이듬해 4월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나온 광장 공사 속행 발표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오세훈 시장 후보는 당선 후에 고민 끝에 공사 중단으로 발생할 원상 복구 비용 400억 원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행정 연속성을 위해서 공사 속행을 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6일 탄생한 공간이 지금 광화문 광장입니다. 그 결과 지금 광화문 광장은 서울 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사람들과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됐습니다. 2020년 당시 서울시가 내건 광장 재구조화 명분 가운데 하나는 역사 복원이었습니다. 2018년 이 광장 설계 공모 심사위원장은 건축가 승효상 씨였습니다. 완공 직전에 승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도전이 한양 천도를 결정했을 때 북악산에서 관악산 축 선상에 경복궁이 있었다. 그 축을 따라가면 한양 도성 끝에 남대문이 있다. 그게 바른 축이다. 지금 세종대로는 휘어져 있다. 현재 세종대로는 일본 강점기를 거쳐 미국 대사관 쪽으로 편의상 지속해서 넓혔다. 그래서 경복궁 육조거리 남대문에 이르는 길이 더 휘었다. 본래 육조거리를 복원하려면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광장을 붙여야 한다. 2022년 6월 4일 중앙일보 인터뷰입니다. 요약하면 식민시대를 거치며 육조거리 방향이 훼손됐으니까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세종회관 쪽 편측 광장으로 재구조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정말일까요? 그 어떤 문장도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한양 천도를 결정한 사람은 정도전이 아닙니다. 무학대사도 아닙니다. 땅이 평평하고 교통이 좋은 한양을 실용적인 목적으로 선택한 이성계와 이방원입니다. 북악산과 관악산을 잇는 축에 경복궁이 있었다는 말은 지도에 선을 그어보지도 않고 그건 상상입니다. 그러니 그게 바른 축이라고 하는 말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한양 천도에 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본 강점기를 거쳐 미국 대산 쪽으로 지속적으로 넓혔다고요. 그래서 본래 육조거리를 복원하려면 세종회관 쪽으로 광장을 붙여야 한다고요. 그 어느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고 역사를 실증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상상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저 우리 근대사를 식민 일본이 악의적으로 훼손했다는 저급한 논리로 만들어낸 동화에 불과합니다. 광장 건설로 시민들에게 윤택한 삶을 제공한다는 명분은 100% 충족됐습니다. 다행히 20세기 초부터 21세기까지 광화문 통해서 세종로, 세종대로로 이름을 바꾼 육조거리에 관한 지도와 사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독부가 만든 역사를 복원해버린 광화문 광장입니다. 식민시대 총독부는 경복궁 안에 청사를 신축했습니다. 경복궁 건축 출장 소장 후지오카 주이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화문통이 히라가나 쿠자처럼 휘어 있다.
광화문통을 신청사와 남향인 태평통 중심선과 합치되게 개수하면 청사의 위용을 볼 수 있겠다. 길이 휘어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사원부, 지금 지하차도 남쪽 이 구간은 남서향이고 그 남쪽은 정남향이었습니다. 총독부는 논의 끝에 총독부 건물만 정남향으로 신축하고 육조고리는 그대로 뒀습니다. 대신에 상대적으로 폭이 좁았던 육조고리 남쪽 일부를 직선화하고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광화문통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육조관청의 외행랑들 역시 구조와 용도의 변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활용됐지요. 1934년 경성부는 광화문통에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분리대 동쪽은 차량용 도로, 서쪽은 전차 궤도와 보행자용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중앙분리대가 역사적인 조선 육조거리 중심축입니다. 이 지도를 볼까요? 1933년 경성시가 돕니다. 총독부 청사와 육조거리는 일직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자기네 청사만 정남향으로 건축하고 육조거리를 변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제가 훼손한 국가 중심축은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 강점기를 거쳐서 미국 대사관 쪽으로 편의상 지속해서 넓혔다는 승효상식 주장은 이 지도만 봐도 사실과 다릅니다. 육조거리 중심선은 식민시대에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이 화면은 1953년 6월 25일 중앙청에서 열린 6.25 3주년 기념식 항공사진입니다. 군중이 몰려있는 사진 왼쪽을 보면 기와를 얹은 행랑이 남북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게 대원군이 만든 삼군부 외행랑입니다. 바로 그 아래 중추부 외행랑도 보입니다. 삼군부 동서행랑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즉 식민시대는 물론 해방 후까지도 훼손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동쪽 의정부 외행랑은 건물 신축으로 사라져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녹지에는 은행나무인 듯한 어린 가로수가 심어져 있죠.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전차 궤도와 인도로 사용했던 서쪽에는 지금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분리대 동쪽은 왕복도로로 사용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앙청과 옛 육조거리인 세종로는 서로 다른 축선에 놓여 있음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중앙청 정문과 현관은 세종로 동쪽 차도 중앙과 일직선입니다. 서쪽 삼군부 외행랑에서 도로 동쪽 끝까지 이어진 옛 육조거리는 총독부 축선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육조거리가 원래 서쪽에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총독부 청사가 육조거리 동쪽으로 치우쳐 건축됐다는 뜻입니다. 외정시대의 도시계획안을 전적으로 폐기하고 30년 미래를 만든다. 서울 수복 2달 뒤인 1950년 11월 20일 서울시는 대서울 도시계획을 발표합니다. 한마디로 식민잔재 청산을 통한 서울 수도 재건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 첫 항목이 중앙청에서 황토현 500m 구간 폭 60m로 확장이었습니다. 실행은 부진했죠. 16년 뒤인 1966년 3월 29일 부산시장 김현옥이 서울시장에 임명됐습니다. 김현옥은 취임 다음 날부터 5주 동안 모두 292건의 지시사항을 내려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과연 별명답게 불도저였습니다. 1950년 도시계획 또한 김현옥 재임 시절에 순식간에 실행됐습니다. 취임 3주가 지난 4월 19일 김현옥은 광화문 지하도 건설 공사를 시작합니다. 현재 광화문 지하보도의 원형입니다. 동시에 세종로와 덕수궁 앞길, 태평로를 왕복 8차선으로 넓히는 확장 공사도 시작했습니다. 지하보도는 그해 국군의 날 전날인 9월 30일 완공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실까요? 공사 당시 세종로 주변 풍경입니다. 마치 거대한 회전교차로처럼 지하도 공사장이 열려 있습니다. 전차 궤도가 있던 세종로 중앙분리대 서쪽 공간은 근 2배로 도로 쪽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세종로는 1966년에 80m, 1967년에 100m로 폭이 확장될 예정이었습니다.
600년 동안 불변이던 육조거리에 근본적인 변화가 온 시기가 이때입니다. 식민시대 조선 총독부도 건드리지 않았던 육조거리 구조가 이렇게 대한민국 필요에 의해서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 세종로가 서쪽으로 15m 확장됐습니다. 전체 폭은 53m에서 68m로 확장됐습니다. 시민회관 앞에 그어진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바깥쪽 건물들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옛 산군부와 중추부 외 행랑이 이때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옛 육조거리 중심선인 식민시대 중앙분리대는 유지됐죠. 1968년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충무공 탄생일 전날인 4월 27일 중앙분리대, 그러니까 옛 육조거리 중심선 남쪽 끝에 이순신 동상이 건립됐습니다. 12월 11일 식민시대 경복궁 동쪽으로 이관됐던 광화문이 복원됐습니다. 위치는 옛 총독부 청사 정면이었죠. 위치도 제자리가 아니고 자재 또한 철근 콘크리트라서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 시대를 상징한다는 옹호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1969년에서 1972년 사이 어느 해 국군의 날 시가 행진 장면입니다. 중앙청 정문에서 복원된 광화문 그리고 세종로 동쪽 도로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세간에 나도는 가짜뉴스와 달리 공사 과정에서 이전될 뻔했던 비각도 공사 설계 변경으로 제자리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충무공 동상이 있는 옛 육조거리 중심축과 사진 오른쪽 1903년에 만든 비각은 구한말에서 대한민국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1972년부터 1980년까지 서울시는 세종로 동쪽 폭을 두 차례에 걸쳐서 32m 확장했습니다. 이로써 세종로는 폭 100m짜리 거대한 도로로 변했죠. 이제 2024년 지금의 세종대로 사진을 보겠습니다. 중앙청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중앙청은 1995년 철거됐습니다. 광화문은 2010년 재복원됐죠. 위치도 제자리를 찾았고 각도도 남서향으로 수정됐습니다. 이 광화문 중심과 세종대왕상, 충무공 동상을 이으면 일직선입니다. 이 축이 식민시대에서 대한민국 시대까지 중앙분리되었던 옛 육조거리 중심축입니다. 조선은 물론 식민시대와 해방 후, 전쟁 후 고도성장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며 단 한순간도 바뀐 적이 없는 중심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광화문 광장에는 도대체 어떤 역사가 복원되어 있는 걸까요? 2022년 편측광장 조성과 함께 새로운 중심선이 그려졌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있던 광장이 세종대로 서쪽으로 재구조화됐습니다. 육조거리 원래 중심축은 폐기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차도와 인도를 양쪽으로 분리해 놓은 공간 설계는 동쪽 차량 공간, 서쪽 보행자 공간이라는 식민시대 공간 설계와 신기할 정도로 흡사합니다. 잘못된 역사인식을 근거로 잘못된 역사 복원 작업이 1,00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투입해서 이루어졌는데 알고 보니 복원했다는 역사가 식민시대와 어쩌면 이렇게도 비슷한지요. 역사 복원이라는 장엄한 명분이 이런 초대규모 토목 사업을 가능하게 했지만 복원할 역사가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이게 모두 역사에 대한 깊은 공부와 통찰 없이 막연한 감정을 근거로 국가 정책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편측으로 조성된 덕분에 시민들은 쉽고 안락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안락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희생된 역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때려부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해둬야 미래의 입체적인 역사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